그리고 침술 치료도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중국에서 이제 연구되는, 중국에서 이런 쪽으로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도 하고 있는데, 지적장애 하나에 100명을 무작위로 50명씩 나누고서 침술근과 대조근으로 나눠서 3달 정도 치료를 한 결과고요. 그래서 대조근은 피라세탐 캡슐을 복용하고, 실험군은 이제 침을 맞은 거죠. 그 언어 지원에 쓰이는 그런 언어 지원, 발달 지원에 쓰이는 침 자리들이 있고, 이제 그것들 의사에 나온 것들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해서 정리한 것들 그쪽을 이제 침을 자침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을 했는데 두 분 모두 유의하게 개선되는데 침술근에서 조금 더 높은 효과가 나왔다는 것이 보일 수 있고, 그리고 특히 6세 이하의 경우에는 6세 이상보다 더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는 거. 어릴 때 조금이라도 뇌 발달이 가능성이 높을 때 치료를 빨리 개입해주는 것이 좋다는 것이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한약의 건강 증진 효과는 다 알고 계셔요. 354명의 설문지를 분석한 자료에서 전반적인 건강 증진 효과도 나타났고, 어떨 때 먹냐고 많이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간단하게 식사 대변, 잠에 이상이 없는지 먼저 그래서 그 부분에 이상이 있으면 신체 대사나 기능이 잘 원활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을 때 고려를 해보시고, 그리고 명백한 다른 아이들과 어느 정도 기능적인 저하가 심할 때는 한약을 복용해서 선천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채워줘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고 있어요. 간에 대해서 많이 또 걱정을 하시는데 약간 선입견 그런 것들이 있어서 간을 먹어도 간 수치에 크게 이상이 없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여러 가지 지금 사례들을 또 넣어놨고요. 최소 3개월, 최소 5년 이상 거의 뭐 매일 먹으셨는데 한약이 무조건 간에 안 좋다 이런 식이면 간 수치가 당연히 올라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간 수치가 떨어진 경우들도 있고 그대로 잘 유지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제 양약을 먹는 경우에는 양약도 간 자체에 많이 부담이 되고, 양약이든 뭐 건강기능식품이든 그런 것들이 간에서 모든 것들이 해독하기 때문에 너무 많을 경우에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양약과 같이 복용하는 경우에는 시간을 좀 띄어서 복용을 하거나 일단 저희에게 드시고 있는 것들을 다 얘기해 주신 후에 같이 상담을 해서 한약이 들어가거든요. 전후 기능 검사를 했을 때 결과에 이상이 없었고요. 다른 결과들도 다 이렇게 검사를 하는 것도 있어서 오히려 28년, 1년 넘게 복용을 했는데도 떨어졌죠. 마찬가지로 비슷한 얘기고요. 이거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한국병원에 있을 때 논문을 쓴 거고, 지방간에서 한약을 먹어도 되냐 이런 식으로 뭐 물어보신 경우들도 있고 해서 상관이 없다. 오히려 간을 치료하는 한약들도 많이 있다. 체질에 맞게 본인의 필요한 것에 맞게 한약을 쓰면 간 기능 이상을 특별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요. 많이 80이 넘어졌는데 사실 한 달이 안 되는 기간 동안 간 수치가 많이 떨어졌죠. 다른 식이 조절도 병행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한약을 계속 같이 하루 3번 먹으면서 치료를 한 결과였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하냐라는 부분을 많이 이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한약은 양방이랑 약간 치료 방법이 다르죠. 그래서 사람마다 각기 다른 신체적 특성을 고려합니다. 똑같이 두통이 와도 강호동이 오는 두통이랑 이윤석이 오는 두통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오느냐에 따라서 다른 처방을 하게 돼서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주는 게 한방치료의 목표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뭐 양방에서는 두통이나 그런 게 있으면 진통제 거의 비슷한 처방이 나가요. 감기에 똑같이 감기야 비슷하게 요즘은 조금 다르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많았더라면 한방은 좀 더 예전부터 좀 근본적인 치료를 원하고 좀 더 체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서 각각 사람에게 맞는 치료를 하려고 노력을 해온 거고요. 그래서 서양의학이랑 이제 차이는 뭐 다 요즘 다 많이 이제 관심도 많으시고 처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객관화 표준화해서 일반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는 점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개인 맞춤 의학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아직 제한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고, 한의학에서는 이미 옛날부터
동일 증상이라도 이제 개개인에 맞춰서 처방이나 치료를 시행하게 되고 이거에 이제 큰 활용 가능성과 장기성을 가지기 때문에 양방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도입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저희도 물론 양방 쪽에서 필요한 것들은 가지고 와서 생리병약과 접근이라든지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같이 하게 되고요. 양약이 그리고 편하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이제 또 치료가 되기도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찾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치료를 하려고 하다 보니 조금 치료가 양방보다 더딜 수 있다는 점이 있죠. 일단 오남용을 하지 않고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서 정확히 복용을 하는 것이 한약이든 중요한 것 같고요. 어떻게 치료할 때는 간단하게만 이제 강연에서 나눠놓은 거고 좀 더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 들어가게 되는데요. 간단히 얘기 드리면 주의력이 부족한 지적장애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말 그대로 주의력이 부족하고 집중이 안 되고 잘 잃어버리고 계속 실수를 하고 의욕도 없고 여러 가지 면역력도 저하되고 한방에서는 심양어증을 보죠. 몸의 근본적인 델라 에너지가 부족한 걸로 봐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체질을 찾아서 처방을 하게 되고요. 이런 애들 검사해봤을 때 유기산 검사라든지 그런 거 했을 때 타이로신이라든지 단백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쪽으로 같이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감정의 변화가 큰 지적장애는 아무래도 좀 감정의 변화가 크고 집중이 안 되고 폭력적이고 막 부시고 뭐 그런 쉽게 화내고 짜증내고 그리고 또 지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다고도 하고 한방에서는 이건 간양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간의 화가 치솟는 거예요. 그래서 체질별로 간을 적절하게 양기 조절해 화가 오르면 좀 꺼줄 필요도 있고 부족하면 채워주고 해서 그 간의 양기를 적절히 조절해주게 되고요. 이런 경우는 레시틴과 가박 은행 및 고단백 식단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중독이랑 강박을 동반한 지적장애는 불안하고 쉽게 짜증내고 한숨 쉬고 계속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좋은데 표현을 못하고 그러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행동하고 반응하는지 이제 확인을 하고 처방을 하게 되죠. 감기 울결이라고 요새 많이들 이제 나오는 단어인데 과도한 스트레스가 잘 안 풀리는 거죠. 그럼 간의 기운이 울체되는 거. 간이랑 연관이 된 부분들이 좀 있고 기혈 순환이 잘 안 되는 거라서 트립토판 복합 탄수화물을 사용하게 되고요. 과잉 행동을 동반한 지적장애는 충동적인 흥분이 잘 되고 어지럽고 밥도 잘 안 먹고 여러 가지 불안을 계속 뭐 입술 떨고 다리 떨고 뭐 그런 증세 같이 보이는 건데 이거는 신의약 양어증이라고 아까 전반적인 에너지 대사도 부족하고 그리고 신장의 진액 자체가 빠져가지고 이제 열이 계속 오르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이제 체질별로 나눠서 치료를 하게 되고요. 별명의 지적장애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가슴 두근거리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리고 식사, 대변, 잠 일단 그런 것 그리고 그 전반적인 상황, 상태를 아이의 상태를 전반적으로 다 파악을 하고 몸을 보고 얼굴, 혀 다 파악을 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이제 한방적 진단을 내리게 되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아이들마다 다른 체질, 다른 처방이 들어가게 돼요. 신비기혈 양어증이라고 해서 심장과 비장, 소화 기능, 심장 기능이 약한 거예요. 그 부분을 강하게 해주는 한약을 투여하면서 도와주실 부분은 뭐 고단백 저탄수화물 식단, 종합영양제, 오메가3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상이고요. 직접적인 치료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